서울 강남의 중심, 유리로 둘러싸인 초고층 빌딩의 28층 회의실. 반짝이는 샹들리에 불빛과 세련된 인테리어는 마치 완벽한 권력과 성공을 상징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날 오후, 그 공간은 더 이상 화려한 빛으로만 채워지지 않았다. 차갑고 날카로운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서연은 두 손으로 작은 가방을 꼭 쥔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몸 안의 아이는 이미 5달을 지나고 있었고 그녀의 뱃속은 분명히 불러 있었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남편 강준호가 자신의 비서 한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던 것이다. 준호 씨, 이게 뭐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하게 회의실 안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한수진은 놀란 척하며 몸을 움츠렸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교활한 계산이 번쩍였다. 준호는 짜증 섞인 눈길을 아내에게 던졌다. 서연,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거야? 수진은 내 비서일 뿐이야. 내가 괜히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비서라고요? 남편이 아내를 두고 이런 식으로 껴안는 게 오해라면 도대체 뭐가 진실이죠? 서연은 손을 뻗어 배를 감싸며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순간 준호의 얼굴에 차가운 냉소가 스쳤다. 넌 요즘 점점 예민해지고 있어. 언제부턴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지조차 모르겠어. 불신과 잔소리뿐이야. 그 말은 서연의 가슴을 무너뜨리는 망치였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 손을 뻗자 준호는 거칠게 그녀의 팔을 밀쳐냈다. 균형을 잃은 서연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힘없이 쓰러졌다. 순간적으로 배 밑으로 차가운 통증이 몰려왔다. 그녀의 시야에 붉은색이 번져나갔다. 아, 서연의 입술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손끝으로 스며드는 따뜻하고 끈적한 감각. 피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며 속삭였다. 우리 아이, 제발. 회의실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러나 준호는 곧바로 수진에게 다가가 그녀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놀랐지? 그 모습은 서연의 눈에 마지막 칼날이 되어 꽂혔다. 그녀의 시선은 흐려지고 눈물로 가득 차올랐지만 분명히 보았다. 남편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선택했다. 곧 구급차의 사이렌이 들려왔고 서연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하얀 복도의 냄새는 차갑고 매서웠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의식이 희미해지며 속삭였다.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1시간 후 병원 복도에는 무거운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검은 양복 차림의 거대한 인물이 나타났다. 서대현, 서연의 아버지이자 대한 그룹의 회장이었다. 그의 눈빛은 강철처럼 차가웠다. 의사로부터 딸의 상태를 전해들은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다행히 아이는 살아있었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면 위험할 뻔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준호를 노려보았다. 이제부터 넌 내 사위가 아니다. 서연과의 결혼은 끝이다. 그리고 내가 서연에게 흘리게 한 피, 그 대가를 반드시 100배로 치르게 될 것이다. 복도 전체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서대연의 결심은 단호했다. 그날 밤 서연은 병상 위에서 무력하게 눈을 감고 있었고 한 남자는 이미 추락의 길에 발을 내딛고 있었다. 병실의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희미한 빛이 흰색 침대 시트 위에 번져 있었지만 서연의 얼굴은 창백하기만 했다. 의사는 아이가 다행히 살아남았다고 했지만 임신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그녀의 정신은 더욱 무너져 있었다. 눈을 감은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자연스레 과거로 흘러갔다. 홍대의 작은 카페, 대학 시절 레포트를 정리하던 그녀 앞에 나타났던 강준호. 말끔한 양복 차림, 환하게 웃는 얼굴. 그는 커피를 주문하면서도 끊임없이 그녀 쪽을 바라보았다. 혹시 무슨 전공이에요? 그가 다가와 물었다. 경영학이에요. 서연은 수줍게 대답했었다. 그럼 언젠가 나랑 같은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함께 일할 수도 있고. 그때는 단순한 농담처럼 들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다. 연인이 되었고 함께 야근을 하고 그리고 결혼까지. 결혼식 날
그는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앞으로 평생 절대 너를 울리지 않을게. 그러나 그 모든 약속은 단 한순간에 무너졌다. 회의실 바닥 위에 피, 무심한 눈빛, 그리고 다른 여자를 감싸 안는 손길. 그것이 현실이었다. 병실 문이 열리자 서대현이 들어왔다. 검은 정장 차림, 단단한 어깨와 굳은 표정. 하지만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서연아, 괜찮니?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 서연은 힘겹게 눈을 떴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제가 잘못 선택한 건가요? 서대현은 잠시 말을 잃었다. 수많은 협상장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던 그였지만 딸의 눈물이 가슴을 찔렀다. 아니야. 잘못은 내게 있지 않다. 내가 사랑을 줬는데 그걸 배신한 건 그 놈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무섭습니다. 아이를 지킬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서대현은 그녀의 뱃속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넌 혼자가 아니다. 내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놈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그날 밤 또 다른 인물이 서연의 인생에 발을 들였다. 산부인과 전문의 민혁이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검사 결과를 설명했다. 태아는 위기를 넘겼지만 안정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심리가 중요합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인생은 잘못된 선택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숨이 붙어 있는 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연 씨, 잊지 마세요. 당신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작은 등불 같았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흔들리던 그녀의 마음에 작은 빛이 스며드는 듯했다. 반면 준호는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그는 수진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의 은밀한 방에 앉아 있었다. 이제 곧 장인이 널 버릴 거야. 하지만 걱정 마, 내 손에 들어올 지분과 계약만 완성되면 우린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수진은 미소 지으며 그의 팔에 기대었다. 그럼 저는 당신 곁에서 새로운 사모님이 되는 건가요? 당연하지. 서연은 너무 약해. 그런 여자는 내 옆에 설 자격이 없어. 서연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병실 침대에 홀로 누워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 민혁의 차분한 위로, 그리고 배 속의 아이. 그것들이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싹 틔우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배 위에 얹었다. 아가야, 내가 살아있구나. 그렇다면 엄마도 살아야겠지. 이번엔 울기만 하는 여자가 아니라 너를 지킬 수 있는 엄마가 되어야겠지. 그 순간 서연의 눈빛에 처음으로 단단한 결심이 스쳤다. 아직은 희미했지만 언젠가 거대한 불꽃으로 번질 불씨였다. 며칠 뒤 서울의 주요 경제신문 일면에는 굵은 제목이 실렸다. 강준호 대표, 비서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투자 계약 전면 재검토. 사진 속에는 준호와 수진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정히 웃으며 술잔을 부딪히는 장면이 선명했다. 기사 밑에는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 이중 생활하던 인간이었네. 아내가 임신 중이라던데 정말 최악이다. 이런 사람이 그룹을 이끌 자격이 있나? 준호는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을 구겨 던졌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손끝은 떨렸다. 전화를 들고 여기저기 연락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대답뿐이었다. 죄송합니다. 강 대표. 이번 일에 연루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독자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믿었던 동료마저 연락을 끊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악재가 터졌다. 준호가 강력히 추진하던 건설 프로젝트가 인허가 문제로 전면 중단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언론은 이를 두고 준호의 리더십 부재라며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그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이건 다 장인어른의 짓이야. 그 늙은이가 날 궁지로 몰고 있어. 하지만 그를 달래줄 사람은 없었다.
수진조차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는 초조한 마음으로 그녀의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빈집이었다. 계좌를 확인하니 거액의 자금이 사라져 있었다. 수진. 설마 나를 버린 거야? 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곧 그 웃음은 절망의 울음으로 변해버렸다. 그 시각 서대현은 집무실에서 담담히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다. 보좌관이 말했다. 강 대표 측 지분은 이미 상당 부분 압류되었습니다. 남은 계약도 곧 무효화될 것입니다. 좋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는 반드시 무릎 꿇어야 한다. 서대현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병원에 있는 서연은 뉴스를 통해 남편의 몰락을 지켜보았다. 화면 속 준호는 초췌한 얼굴로 기자들의 질문에 둘러싸여 있었다. 강 대표, 불륜설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회사 자금 횡령 혐의는 사실입니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차 문을 닫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서연은 텔레비전을 끄고 잠시 눈을 감았다.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쓰라렸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이제 나는 그늘에서 벗어나고 있구나. 그날 밤 민혁이 회진을 돌며 병실에 들어왔다. 그는 조용히 혈압을 확인한 뒤 말했다. 뉴스를 봤죠? 마음이 복잡하실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가 무너진다고 해서 당신도 무너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이제는 저 자신과 아이를 위해서 살아야겠어요. 민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잔잔히 미소 지었다.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무너진 삶 위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준호의 몰락은 점점 가속화되었다. 그룹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그를 대표 자리에서 해임했다. 어머니인 강 회장마저 기자 앞에서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우리 가문의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은 준호에게 마지막 타격이었다. 그는 술에 취해 어두운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었다. 한때 자신을 따라다니던 환호와 존경은 모두 사라지고 남은 건 공허와 배신뿐이었다. 서연, 돌아와줘. 제발. 그는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는 벽에 부딪혀 메아리로 사라질 뿐이었다. 반면 서연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을 잃고 오히려 단단한 빛을 띠기 시작했다. 아직 길은 멀었지만 그녀는 이제 두려움보다는 결심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서연은 병원에서 퇴원한 뒤 아버지 서대현의 곁에서 지내게 되었다. 대저택의 서재에는 매일같이 새로운 계약서와 보고서가 쌓여 있었고 그녀는 그 옆에서 조용히 문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처음엔 낯선 용어들의 머리가 복잡했지만 서대현은 인내심 있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이 조항을 봐라. 표면적으로는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가 모든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다. 내 남편은 이런 함정을 구분하지 못했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아버지, 저도 배워서 더 이상 속지 않겠어요. 제가 약했던 건 몰라서였어요. 그녀는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아 계약서 문구를 소리내어 읽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넌 이제 울기만 하는 여자가 아니야. 너와 아이를 지킬 수 있는 힘 있는 엄마가 되어야 해. 점차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을 잃었다. 그 눈빛 속엔 고통이 있었지만 동시에 강인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민혁은 가끔씩 집으로 왕진을 와서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는 차분히 청진기를 대고 말했다. 아이의 심장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서연 씨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 스스로를 먼저 지켜야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민혁 씨, 저도 이제 알겠어요. 제 인생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기지 않겠다는 걸. 그의 눈빛은 말없이 따뜻했다. 오랫동안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를 보아왔지만 이렇게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서려는 여인의 눈빛은 그에게도 특별했다. 어느 날 서연은 직접 강준호를 마주했다. 무너진 그가 집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었다. 수척한 얼굴,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애원했다. 서연아, 다시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너와 아이 없이는 살 수 없어.
순간 서연의 가슴이 조여왔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준호 씨, 당신은 이미 내 마지막 기회를 잃었어. 내가 원했던 건 화려한 약속이 아니라 피 흘리며 쓰러졌을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당신은 다른 여자의 손을 잡았지.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야. 아이와 함께 살아갈 거야. 당신 없이도. 준호는 얼굴을 감싸주며 흐느꼈지만 서연은 뒤돌아섰다. 그 순간 과거의 사슬이 끊어져 나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며칠 후 서연은 대한 그룹의 소규모 회의에 참석했다. 임원들은 처음엔 그녀를 의아하게 바라보았지만 문서를 분석하고 질문을 던지는 그녀의 태도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운을 감지했다. 이 계약,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숨긴 조항이 보여요. 서연의 지적에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 서대연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잘했다. 내가 이렇게 강해질 줄 몰랐다. 아버지, 저는 이제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에요. 저는 엄마로서 또 제 삶의 주인으로서 살 거예요. 그날 밤 서연은 창가에 앉아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듯 보였다. 배를 감싸주며 속삭였다.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눈물로가 아니라 힘으로.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 거야. 그녀의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확신이 자라났다. 더 이상 과거의 서연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재탄생한 여인이자 새로운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한 인간이었다. 몇 주가 지나고 서울 도심의 한 대형 컨퍼런스 홀에서는 대한 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행사가 열렸다. 화려한 조명 아래 수많은 언론과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다. 무대 중앙에 선 이는 다름 아닌 서연이었다. 단아한 한복 차림의 그녀는 여전히 마른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강렬했다. 저는 한때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랑이 전부라고 믿으며 제 삶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배신은 그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고 제 아이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히 불행을 고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지키는 힘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순간 장내는 숨소리조차 사라질 만큼 고요해졌다. 곧이어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많은 여성들이 눈물을 훔쳤다. 서대현은 객석에서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그에게는 지켜줘야 할 약한 딸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여인이 서 있었다. 민혁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무대 위에서 당당히 서 있는 서연의 모습은 그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고 서로 짧은 미소를 주고받았다. 그 순간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날 밤 행사가 끝난 뒤 서연은 한옥의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불어왔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배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속삭였다. 아가야, 이제 두려움은 없어. 엄마는 울지 않을 거야. 앞으로는 우리 둘을 위해 살아갈 거야. 멀리서 민혁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제가 다시 살아가는 방법을 알았으니까요. 같은 시각, 강준호는 낡은 오피스텔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바닥에는 빈 소주병이 널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과거의 명함과 상장이 먼지 속에 방치되어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서연의 연설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환호와 박수 속에서 당당히 선 그녀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알던 아내가 아니었다. 준호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다. 서연아, 정말 넌 나 없이도 빛나는구나.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누구도 위로하지 않는 눈물이었다. 새벽이 다가오자 서울의 하늘은 서서히 밝아졌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붉은 빛이 서서히 번지며 새로운 하루를 알리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배를 감싸 안았다. 우리의 새벽이 시작됐어.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걸어갈 거야.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곳에는 오직 희망과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렇게 한 여인은 배신과 눈물 속에서 다시 태어났고, 한 남자는 끝내 자신이 만든 어둠 속에 갇히고 말았다. 하지만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스스로를 찾은 한 여인의 재탄생이었고,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증거였다.